부부가 화목한 이유가 남편의 성격 때문이라고 믿는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남편을 만나야 좋은 결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정한 남편이어야 합니다.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화를 적게 내야 합니다.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절반의 진실은 때로 가장 위험한 거짓이 됩니다. 왜냐하면 절반만 보기 시작하면 사람은 자기 안을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화목해 보이는 부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 집에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남편이 유난히 훌륭해서 그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본 사람은 압니다. 결혼의 평화는 우연히 오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사랑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참고 견디는 인내만으로도 오지 않습니다. 화목은 기술이 아닙니다. 화목은 분위기입니다. 화목은 조건이 아닙니다. 화목은 한 사람이 품고 있는 내면의 질서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지닌 아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져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 가정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침묵으로 복수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쏟아내며 관계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닫고 얼어붙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아주 다른 길을 택합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자기 말의 무게를 알고 자기 존재의 온도를 지킬 줄 압니다. 바로 이 점이 대부분의 여성이 끝까지 배우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많은 여성은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면 더 많이 말하면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 따지면 상대가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더 서운해하면 사랑이 증명될 것이라 믿습니다. 더 희생하면 언젠가 알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혼은 말의 양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결혼은 감정의 강도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결혼은 희생의 양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많은 말이 평화를 깨뜨립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신뢰를 흔듭니다. 너무 많은 희생이 상대의 양심을 깨우기보다 이상하게도 존중을 무디게 만듭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사랑을 많이 준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잘해준다고 해서 반드시 귀하게 대접받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 산다고 해서 반드시 화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행동의 총량보다 존재의 품격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말로만 배우지 않습니다. 분위기로 배웁니다. 표정으로 배웁니다. 태도로 배웁니다. 결국 한 사람의 내면이 집안 전체의 공기를 결정합니다. 화목한 부부의 아내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편을 붙잡으려 하기 전에 자기 중심을 붙잡습니다. 인정받으려 하기 전에 자기 존엄을 지킵니다. 사랑을 확인받으려 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반대로 많은 여성이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불안은 대개 큰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외도나 배신이나 경제적 위기 같은 큰 폭발은 마지막 결과일 뿐입니다. 그 전에 이미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말투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기대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서운함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존중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언제나 아주 사소한 순간에 자랍니다. 한숨 한 번, 비아냥 한마디, 비교 한 번, 시험하는 질문 한 번, 차가운 눈빛 한 번, 사람은 그것을 사소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결혼은 사소한 것에 의해 살고 사소한 것에 의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화목한 부부의 아내들은
큰일이 터진 뒤에 수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평화는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존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사랑은 뜨거운 표현보다 안정된 존재감에서 오래 산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순간의 분노보다 오래갈 신뢰를 선택합니다. 이기고 싶은 욕구보다 함께 살고 싶은 지혜를 선택합니다. 맞는 말을 하는 능력보다 관계를 살리는 말을 하는 절제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다 참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화목한 아내는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분명한 사람입니다. 선을 압니다. 말을 아낄 때와 말해야 할 때를 압니다. 감정을 쏟아내지 않으면서도 존엄을 지킬 줄 압니다. 상대를 몰아붙이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가볍게 다루게 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은 힘, 부드럽지만 무너지지 않는 힘, 따뜻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는 힘, 바로 그 힘이 집안을 살립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유를 오래 들여다보면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행복은 밖에서 주어지는 조건보다 안에서 자라나는 인격에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도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배우자를 대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늘 늦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의 질서를 먼저 세우는 사람은 결국 관계의 질서를 바꿉니다. 당신이 지금 결혼 생활에서 외롭다면, 무시당한다고 느낀다면, 대화가 자꾸 어긋난다면 먼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다. 내가 어떤 기운으로 이 집을 채우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존엄하게 서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가 보다. 내가 얼마나 깊이 평안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진짜 화목은 남편을 길들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화목은 아내가 자기 마음의 왕자를 되찾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길을 잃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는데도 점점 멀어지고, 왜 그렇게 애썼는데도 존중받지 못하며, 왜 그렇게 참았는데도 집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는지, 그 더 깊은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아프고 훨씬 근원적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잘해주었는데도 남편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참고 살았는데도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까? 왜 분명 사랑해서 시작한 결혼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랑보다 피로가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까? 대부분의 여성은 여기서 첫 번째 착각에 빠집니다. 남편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무심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책임감의 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진짜 문제는 남편의 태도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 태도 앞에서 아내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가 더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불안은 사건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오래 방치되면서 시작됩니다.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합니다. 더 크게 소리치거나 더 깊이 숨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두 반응은 더욱 익숙해집니다. 어떤 아내는 사소한 말에도 곧바로 감정이 치솟습니다. 어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겉으로는 달라 보입니다. 그러나 뿌리는 같습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두려움입니다. 나는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할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남편이 무심한 말을 한 번 합니다. 아내는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이 품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입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구나.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 순간부터 대화는 사실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상처를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들어오면 아내는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 두려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작은 말도 비수가 됩니다. 작은 실수도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작은 침묵도 냉대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는 점점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진다는 것은 성격이 나빠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늘 경계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늘 긴장합니다. 늘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늘 상대의 표정과 말투를 읽으려 합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이상하게도 상대를 더 의심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부는 남보다 더 쉽게 상처 주고 남보다 더 오래 상처를 기억합니다.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합니다. 다른 아내와 비교합니다. 텔레비전 속 다정한 부부와 비교합니다. 젊은 시절의 우리와 비교합니다. 비교는 처음에는 기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독이 됩니다. 비교는 현재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없는 것만 확대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불행의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남편의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선명해집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잊히고 지금의 냉기만 남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천천히 메말라 갑니다. 많은 여성은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충분히 했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은 누가 더 옳은지를 판정하는 법정이 아닙니다. 결혼은 두 상처 입은 인간이 한 공간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견디며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내 억울함만 진실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억울함이 쌓이면 사람은 자기 상처만 봅니다. 자기 상처만 보는 순간 상대의 두려움과 미성숙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치료가 아니라 전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아내가 모르는 더 깊은 통증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 문제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결혼 이전부터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받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갈증, 사랑받고 싶었던 오래된 결핍, 버려질까 두려운 불안,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는 자존심, 이런 감정들은 결혼과 함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결혼이라는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 한마디에 유난히 크게 흔들리는 사람은 지금 남편만이 아니라 오래된 자기 상처와 함께 반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사람은 계속 겉만 고치려 합니다. 대화법만 바꾸려 합니다. 남편의 습관만 지적합니다. 상황만 탓합니다. 그러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뿌리가 그대로면 열매도 그대로입니다. 오늘 잠잠해져도 내일 다시 터집니다. 오늘 화해해도 다음 주에 다시 서운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처는 달래지지 않았고 마음은 여전히 굶주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굶주린 사람은 상대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늘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내 편이기를 바랍니다. 내 외로움을 메워주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를 확신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공허를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랑은 점점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 순간 사랑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필요가 되며
피로는 결국 거리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크게 싸우지 않아도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존중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습니다. 서로를 보아도 설렘이 아니라 체념이 먼저 떠오릅니다. 이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불은 보이지 않는데 이미 집안의 공기가 다 타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남편을 더 바꾸는 기술이 아닙니다. 더 참는 인내도 아닙니다. 더 잘 보이려는 노력도 아닙니다.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내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가? 왜 작은 말에도 흔들리는가? 왜 사랑받고 있는데도 불안한가? 왜 함께 살고 있는데도 외로운가? 이 질문 앞에 서지 않으면 같은 고통은 반복됩니다. 같은 눈물은 되풀이됩니다. 같은 서운함은 이름만 바꿔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여성이 놓치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원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원리를 모르면 아무리 애써도 관계는 제자리이고 그 원리를 깨달으면 집안의 공기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차이가 다음 이야기에 숨어 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결국 관계를 바꾸는 것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보이지 않는 질서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부관계는 평생 표면만 맴돕니다. 대화법을 배우고 심리기술을 익히고 갈등을 피하는 요령을 터득해도 어느 순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바뀌었어도 존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고쳤어도 마음의 중심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기술보다 존재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철학입니다. 김영석 교수의 사유를 따라가다 보면 반복해서 만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소유해서 얻지 못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상대를 소유한다고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상대를 통제한다고 안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자기 존재를 바로 세울 때 시작됩니다. 자기 안에 질서를 세울 때 시작됩니다. 자기 안에 감사와 절제와 품위를 세울 때 비로소 밖의 관계도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많은 여성은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의 거리에만 집중합니다.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남편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는가? 남편이 나를 얼마나 챙기는가? 물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존재를 스스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 나는 남편의 말과 행동에 따라 하루의 가치가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안에 이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운 사람인가? 바로 이 질문이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내 중심이 없는 사람은 늘 상대에게 끌려갑니다. 남편이 웃으면 안심합니다. 남편이 차가우면 무너집니다. 남편이 다정하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남편이 무심하면 하루가 어두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의 주도권이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 평안이 상대의 표정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기쁨이 아니라 감시가 됩니다. 함께 사는 일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내 삶 전체가 상대의 반응에 흔들리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질서를 세운 사람은 다릅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남편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인정으로만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생겨도 자기 감정에 잡아먹히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자기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의 중심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 앞에서 관계는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상대도 함부로 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상대도 무심히 굴다가 어느 순간 자기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존재의 무게가 말보다 먼저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삶을 통해 인격의 가치를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결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가정을 지키는 힘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논리의 날카로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인격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옵니다. 마음이 혼탁하면 말이 옳아도 관계는 얼어붙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말이 많지 않아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결국 인격은 보이지 않는 권위입니다. 조용하지만 강한 질서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잘못해도 아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까? 네가 먼저 참고 네가 먼저 품으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도권 회복입니다.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선언입니다. 상대가 어떠하든 나는 내 품위를 잃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관계 안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힘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대접받는 방식보다 자기가 느끼는 분위기에 더 오래 반응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 곁에 있을 때 느껴지는 공기는 잊지 못합니다. 늘 비난받는 듯한 공기, 늘 시험당하는 듯한 공기,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공기. 이런 공기 속에서 사람은 점점 마음을 닫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존엄이 흐르는 공기, 따뜻하지만 가볍지 않은 공기, 편안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공기. 이런 공기 속에서는 굳었던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원리와도 닿아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속에서 무엇을 오래 품고 있느냐가 결국 현실의 모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늘 결핍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핍의 증거를 더 많이 발견합니다. 늘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무시의 장면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늘 사랑받지 못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대의 사랑도 의심하며 밀어냅니다. 반대로 내면의 평안과 존엄을 세운 사람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른 반응은 다른 말을 낳고 다른 말은 다른 분위기를 만들며 다른 분위기는 결국 다른 관계를 끌어옵니다. 그러므로 부부 화목의 비밀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의 상태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엇에 익숙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불안에 익숙한가? 원망에 익숙한가? 자기 연민에 익숙한가? 아니면 감사에 익숙한가? 절제에 익숙한가? 평온에 익숙한가? 사람은 자기가 오래 머무는 감정의 집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집이 결국 가족 전체의 집이 됩니다. 화목한 부부의 아내들은 이 사실을 본능처럼 압니다. 그래서 남편의 단점 하나에 하루 전체를 걸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인생 전체를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충돌을 영원한 불행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오늘의 말 한마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여기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내가 자기 존재를 바로 세우는 순간 남편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남편의 미성숙을 보되 거기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알되 그것을 자기 가치의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비로소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결혼은 사랑의 시험장이기 전에 인격의 학교입니다. 배우자를 통해 우리는 상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봅니다. 왜 나는 이 말에 무너지는가? 왜 나는 이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가? 왜 나는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 앞에 서는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 없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뜨거울 수는 있어도 깊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면 성장하는 사랑은 천천히 단단해집니다. 소란스럽지 않아도 깊습니다. 요란하지 않아도 오래갑니다. 하지만 이 철학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가 이해한 것을 마음이 따라오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알면서도 화를 냅니다. 알면서도 서운해합니다. 알면서도 같은 말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원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몸에 새기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바로 그 길에서 비로소 당신의 집안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바꾸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공기를 바꾸고 싶습니까?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남편을 바꾸려는 사람은 늘 상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가정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의 결을 다듬습니다. 바로 여기서 실천이 시작됩니다. 실천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실천은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입니다. 작은 말, 작은 침묵, 작은 시선, 작은 숨. 관계는 거대한 결심보다 사소한 반복에 의해 바뀝니다. 첫째로 익혀야 할 것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힘입니다. 대부분의 갈등은 사건 때문에 커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때문에 커집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서운합니다. 얼굴빛 하나가 차갑게 느껴집니다. 무심한 태도에 속이 뒤집힙니다. 그 순간 사람은 거의 본능처럼 반응합니다. 따집니다. 비꼽니다. 차갑게 굽니다. 일부러 침묵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짧은 순간이 운명을 가릅니다. 그 순간을 지배하지 못하면 감정이 관계를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화가 올라올 때 바로 말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멈추십시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3번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상처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품위를 먼저 지키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순간의 감정으로 말할 때 자기 본심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한 번 멈춘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둘째로 익혀야 할 것은 자기 암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반복해서 듣는 말을 닮아갑니다. 남편의 말을 듣기 전에, 세상의 판단을 듣기 전에 먼저 자기 영혼이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많은 여성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독백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 나는 늘 참고만 산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모른다. 이런 독백은 하루하루 마음의 기운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말을 심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히 반복하십시오. 나는 평안한 사람입니다. 나는 가벼운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오늘도 집안의 공기를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반복하십시오. 사람의 내면은 반복 앞에서 서서히 방향을 바꿉니다. 어제의 상처보다 오늘의 선언이 더 커질 때 존재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셋째로 익혀야 할 것은 조용한 침묵입니다.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삐친 침묵입니다. 상대를 벌주기 위한 침묵입니다. 다른 하나는 중심을 지키는 침묵입니다. 감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한 침묵입니다. 화목한 아내들은 두 번째 침묵을 압니다. 모든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모든 진실을 다 꺼낸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를 잃은 진실은 칼이 됩니다. 남편이 예민한 순간, 이미 방어적으로 굳어있는 순간, 그때 옳은 말을 던져도 관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기다리십시오.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말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하면 상처가 되고 내일 말하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말할지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말할지도 압니다. 바로 이 절제가 부부 화목의 핵심입니다. 넷째로 익혀야 할 것은 장면을 바꾸는 상상입니다. 많은 사람은 현실만 봅니다. 그래서 늘 같은 현실에 눌립니다. 그러나 내면의 변화는 먼저 머릿속 장면이 바뀔 때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그려보십시오. 남편과 마주 앉아도 마음이 급해지지 않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무심한 말을 들어도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짧고 단정한 말로 분위기를 정리하는 자기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이것은 허황된 공상이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 길을 익히게 하는 훈련입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그린 장면대로 반응하기 쉬워집니다. 늘 불안한 장면을 떠올리면 몸은 늘 긴장부터 합니다. 늘 싸우는 장면을 떠올리면 실제 상황에서도 공격적으로 굽니다. 그러나 평온한 장면을 자꾸 그리면 신기하게도 몸과 말이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자기의 평온한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따뜻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보다 더 평안한 사람으로 깨어납니다. 이렇게 마음속 장면을 바꾸십시오. 다섯째로 익혀야 할 것은 말의 무게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관계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내용을 문제 삼지만 실제로는 말의 무게 때문에 더 지칩니다.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겁게 합니다. 추궁합니다. 결론을 강요합니다. 과거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아니라 신문이 됩니다. 그러니 말을 짧게 하십시오. 단정하게 하십시오. 공격 대신 사실을 말하십시오. 비난 대신 요청을 말하십시오.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그 말이 서운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늘 나를 무시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존중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 차이가 큽니다. 사람은 비난을 들으면 문을 닫고 진실한 요청을 들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여섯째로 익혀야 할 것은 자기 삶을 채우는 일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 결혼이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표정 하나가 내 하루를 결정합니다. 남편의 반응 하나가 내 존재의 가치를 흔듭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햇빛을 보십시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자기만의 생각을 기르십시오. 자기 내면을 채우는 사람은 관계 안에서도 덜 흔들립니다. 텅 빈 사람은 사소한 냉기에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채워진 사람은 상대의 부족함을 보아도 자기 존재까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일곱째로 익혀야 할 것은 작은 감사의 습관입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덮는 미화가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왜곡하는 자기 최면도 아닙니다. 감사는 내 마음이 결핍에만 붙들려 있지 않도록 균형을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남편의 부족함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만 바라보면 내 마음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그러니 아주 작은 것이라도 보십시오. 오늘 수고한 점, 말없이 감당한 책임, 한 번의 배려, 사소한 노력, 그리고 그것을 과장 없이 말해 주십시오. 당신 오늘 수고했네요. 그 한마디가 때로는 긴 설명보다 강합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비난만 받는 사람은 더 다치고 작은 인정이라도 받는 사람은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풉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방법은 남편을 조종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먼저 당신 자신을 회복시키는 길입니다. 당신의 숨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당신의 말에 결을 고치는 길입니다. 당신의 상처가 집안 전체를 뒤덮지 않도록 막는 길입니다. 이 실천은 하루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멈추고 내일 다시 멈추고 또다시 자기 암시를 반복하고 또다시 상상하고 또다시 절제해야 합니다. 그 반복이 쌓이면 어느 날 당신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남편보다 먼저 변한 것은 관계의 공기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쉽게 묻습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합니까? 이렇게까지 해도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혹시 내가 또 상처만 받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그 깊은 저항과 두려움이 다음 문 앞에서 당신을 붙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마음속에서 반드시 한 가지 목소리가 올라옵니다. 왜 늘 내가 먼저 해야 합니까? 왜 늘 내가 더 참고 더 다스려야 합니까? 왜 늘 내가 더 성숙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목소리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정당하게 들립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에서는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이 여기서 멈춥니다. 방법을 몰라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 어려워서만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속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또 상처받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부드러워졌는데 상대가 더 만만하게 굴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침착해졌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중심을 잡으려다가 결국 나만 더 외로워질까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사람을 옛자리로 끌고 갑니다. 오늘은 다짐합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이제는 짧게 말하고 중심을 지키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의 차가운 표정 하나, 무심한 말 한마디를 마주하는 순간 마음은 다시 예전의 길로 달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새로운 진실보다 익숙한 고통을 더 쉽게 붙잡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상처는 괴롭지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평온은 좋지만 아직 내 몸에 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아는 불행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나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나는 결국 변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래 살아온 습관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원망한 사람은 금방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불안했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느긋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은 쉽게 기대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완벽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조급함입니다. 오늘 한번 멈추지 못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감정적으로 반응했다고 해서 모든 노력이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어제보다 한 번 덜 흔들렸는가?
어제보다 한마디 덜 독하게 말했는가? 어제보다 내 마음을 조금 더 빨리 알아차렸는가? 이 작은 차이가 쌓이면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변화는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변화는 축적처럼 옵니다. 조용히 옵니다. 아주 천천히 옵니다. 그러나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저항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남편이 끝내 달라지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다시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보다 남편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입니다. 남편의 반응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품위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말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당신 영혼 전체를 흔들게 둘지는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의 목표를 상대의 반응에 둡니다. 남편이 더 다정해져야 합니다. 더 미안해해야 합니다. 더 잘해야 합니다. 물론 그런 변화가 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목표가 되는 순간 당신의 평안은 다시 남편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바꾸십시오. 나는 오늘 내 중심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말의 결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 존엄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바꾸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삶의 주도권을 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여성은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면 너무 외롭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 말하지 못하고 늘 절제하고 늘 다스리며 살면 내가 너무 불쌍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절제의 본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절제는 억압이 아닙니다. 절제는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절제는 자기 보호입니다. 아무 말이나 쏟아낸 뒤 더 깊이 후회하지 않기 위한 보호입니다. 순간의 분노로 내 품위를 허물지 않기 위한 보호입니다. 관계를 살리기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보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작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참았습니다. 이제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 말 또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은 오래 참아왔습니다. 오래 눌러왔습니다. 오래 외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참기만 한 사람은 안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중심을 세운 사람은 다릅니다. 필요할 때 분명히 말합니다. 선을 넘는 일에는 단호합니다. 다만 그 단호함이 울분에서 나오지 않고 존엄에서 나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울분에서 나온 말은 상대를 찌르지만 존엄에서 나온 말은 상황을 정리합니다. 울분에서 나온 침묵은 상대를 벌주지만 존엄에서 나온 침묵은 관계를 쉬게 합니다. 울분에서 나온 거리는 차가움을 만들지만 존엄에서 나온 거리는 경계를 세웁니다. 바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도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달라지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역시 소용없구나.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역시 내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당신을 더욱 약하게 만듭니다. 세상을 체념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가능성도 함께 닫아버립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남편은 끝내 미성숙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변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경우
한 사람이 바뀌면 관계의 움직임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무너지지 않으면 관계의 오래된 흐름은 반드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처럼 물어뜯는 싸움이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감정의 파도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당신의 하루 전체가 한마디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보다 먼저 당신 영혼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속 작은 목소리를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하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 아무 소용없다. 이런 말들은 감정이 지어낸 결론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은 진실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전부는 아닙니다. 상처받은 날의 마음은 세상을 지나치게 어둡게 해석합니다. 지친 날의 마음은 미래를 지나치게 비관합니다. 그러니 감정이 말할 때마다 그것을 진실의 판결처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서 보십시오. 나는 지금 상처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두려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만 해도 마음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저항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려움보다 더 큰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의심은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목소리보다 더 깊은 내면의 선언을 키우면 됩니다. 나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선언을 반복하는 사람은 어느 날 자기 안에서 낡은 두려움이 힘을 잃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당신은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상처에만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새롭게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부부관계의 문제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말할 것은 바로 그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눈치를 보던 사람, 늘 상대의 표정에 하루를 맡기던 사람, 늘 상처받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늘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자신을 소모하던 사람으로는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부부의 화목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뀌어야 할 것은 말투 몇 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성입니다. 많은 여성은 결혼 안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려 했습니다. 함께 잘 살아보려 했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고 싶었습니다. 좋은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사라집니다. 남편의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남편의 반응을 먼저 예측합니다. 남편의 말에 따라 내 가치가 오르내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사람이 됩니다. 사랑받아야 안심하는 사람, 인정받아야 평온해지는 사람, 상대가 따뜻해야만 자신도 따뜻해질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너무나 흔한 모습이지만 결코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존중을 애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의 무게를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관계에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화목한 부부의 아내들이 가진 가장 깊은 힘은 좋은 성격이 아닙니다. 무조건 참는 인내도 아닙니다. 남편을 다루는 재주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 존재를 함부로 흐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서운함이 와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외로움이 와도 자기 품위를 버리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자기 영혼을 거칠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순간의 감정이 내 인생 전체를 대표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의 상처가 내 존재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신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불러야 합니다. 나는 늘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늘 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기운을 스스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정의 공기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나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상처받을 수는 있어도 비참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드럽지만 약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는 조용하지만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선언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늘 나는 불행한 아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냉기에도 무너집니다. 늘 나는 희생자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억울함부터 찾습니다. 늘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랑의 증거가 있어도 의심부터 합니다. 그러나 나는 존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나는 평안한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자기 결을 지키게 됩니다. 정체성은 마음의 옷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입고 있는 내면의 옷차림대로 살아갑니다. 김영석 교수의 삶과 사유가 오래 남기는 울림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은 나이가 만든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저절로 깊이를 만든다고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정신으로 견디며 어떤 가치로 자신을 세우느냐에 따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결혼도 같습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화목해지지 않습니다. 오래 함께 산다고 반드시 깊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도 서로를 닳게 만들 수 있고 함께 살아도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남편의 아내라는 이름만으로 자신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은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 존재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한 인간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한 인격입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아내라는 자리도 아름다워집니다. 자기 자신이 텅 빈 사람은 좋은 아내가 되려고 할수록 더 소모됩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도 다르게 빛납니다. 애쓰지 않아도 무게가 있고 소리치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으며 붙잡지 않아도 쉽게 잃지 않습니다. 새로운 당신은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남편의 작은 변화에 목숨처럼 매달리지 않는 사람, 좋은 날에는 감사하지만 들뜨지 않는 사람, 나쁜 날에는 아프지만 부서지지 않는 사람, 무시를 당해도 자기 가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 외로움을 느껴도 함부로 자기 품위를 버리지 않는 사람, 필요할 때는 따뜻하고 선을 넘을 때는 분명한 사람, 말해야 할 때 말하고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감정은 느끼되 감정의 종이 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강한 사람을 소리 큰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결혼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외로움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상처를 핑계로 타인을 찌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집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이 세월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존중받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당장 완전히 달라지지 않아도 당신의 내면은
더 이상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이 와도 곧바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와도 그것을 평생의 증거처럼 쥐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와도 예전보다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증거입니다. 남편이 먼저 감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이 먼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자신이 느끼게 됩니다. 나는 분명 달라졌다고.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는다고. 나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당신의 말도 달라집니다. 같은 말을 해도 덜 흔들립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덜 매달립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도 더 넓게 봅니다. 남편은 그것을 설명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예전과 다르구나. 이 사람의 공기가 달라졌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굴기가 어려워졌구나. 이것이 존재의 힘입니다. 존재는 말보다 늦게 설명되지만 말보다 먼저 전달됩니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십시오. 상처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까? 존엄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까? 결핍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까? 평안의 이름으로 살 것입니까? 남편이 바뀌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영혼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로 설 것입니까? 부부 화목의 비밀은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를 붙드는 힘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바로 세우는 힘. 그것을 가진 사람은 늙어도 품위가 있고 외로워도 무너지지 않으며 흔들려도 끝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곁에서는 이상하게도 관계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걸음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까지 듣고도 삶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결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영혼 앞에서 분명한 맹세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의 화목은 운이 아닙니다. 남편 하나 잘 만나서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도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이 참고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느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화목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마십시오. 남편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가치가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인정받아야만 안심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랑을 구걸하고 존중을 확인받으려 애쓰다가 스스로를 소모하는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조용하고 더 깊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조용한 아내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아내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아내가 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을 지키는 아내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자기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순간의 상처보다 긴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대의 미성숙 앞에서도 자기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이 결국 가정을 살립니다. 당신은 이제 알아야 합니다. 결혼은 상대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수련하는 자리라는 것을, 결혼은 누가 더 옳은지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은 사람이 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결혼 속에서 상대를 바꾸려다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결혼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또렷하게 세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상처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서운함을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온도를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존중의 무게를 지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정의 공기를 흐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선언은 말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바꾸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이 새 길로 들어서는 표식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반복해서 선포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두려움의 말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끝났다고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당신의 영혼을 더 약하게 만듭니다. 대신 새로운 말을 심으십시오. 새로운 기운을 들이십시오. 새로운 이름으로 자신을 부르십시오. 나는 평안한 사람입니다. 나는 존엄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감정의 종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입니다. 나는 내 가정에 좋은 공기를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 품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입으로만 말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조용한 밤에 다시 말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며 다시 말하십시오. 서운한 순간에 다시 말하십시오. 눈물이 차오를 때 다시 말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하십시오. 그 반복이 당신을 붙들 것입니다. 그 선언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편보다 먼저 달라졌다는 것을, 내가 상황보다 먼저 단단해졌다는 것을, 내가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때부터 당신의 집안 공기는 달라집니다. 남편을 대하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말을 꺼내는 온도가 달라집니다. 서운함을 품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갈등을 지나가는 힘이 달라집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사라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해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면 이미 옛날에 당신과는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서 당신의 마음으로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상처의 습관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원망의 언어로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더 이상 남편의 반응에 자기 가치 전체를 맡기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내 중심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내 평안을 먼저 세우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이제는 내 존재를 가볍게 다루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심을 그냥 마음속에만 두지 마십시오. 반드시 말로 남기십시오. 반드시 흔적으로 남기십시오. 당신의 영혼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오늘의 결심이 내일의 핑계로 무너지지 못하도록 스스로에게 분명한 증표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니 댓글에 이렇게 남기십시오. 나는 사랑을 구걸하지 않고 평안과 존엄으로 가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 한 문장을 남기십시오. 짧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남기십시오. 그 문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문장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영혼에게 보내는 맹세입니다. 당신의 무너진 중심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선언입니다. 오늘의 흔들리는 마음을 내일의 단단한 삶으로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평안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존엄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깊이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선택이 당신의 결혼을 바꾸고 당신의 삶을 바꾸며 당신의 영혼을 다시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